어쩌다 공자 16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쩌다 공자 또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약속된 시간에 정확하게 돌아오고 있고요. 네, 제 옆에도 오늘 일정이 엄청 바쁘셔가지고 투덜투덜 거렸는데 긴간에서 뭐 좀 입에 넣으시더니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인사해라 그래 벌써.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언론 네. 이병노 씨. 이제 본인 소개 좀 해주셔야 돼요. 조회수 못 보셔서 그런데 많이 안 듣기 때문에 늘 새로울 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일이 바쁘시고 네. 또 제가 요번에 그 컨텐츠 저번에 올린 거 되게 좋잖아요. 다 뭐 지소미아나 민간외교, 백년전쟁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들이 이렇게 쫙 있었는데 많이 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젠 제가 생각한 게 한 2주 정도 공개했다 다 지워버릴까. 이 사람들이 자꾸 남겨놓으니까 이게 아까운 줄 모르고 계속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서 좀 협박을 할까 생각도 했지만 일단 저의 일기라고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요일마다 쓰는 일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남겨놓기는 하는데 정말 퀄리티는 자신 있습니다. 예, 퀄리티 자신 있고 좀 많이 와서 청취해 주시고 또 이거 청취해 주시면 주변에서 얘기하기가 좋다고. 주변 사람들하고 이런 정치 사회 얘기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청회 모임이 있어서 만났어. 조선일보 만났어. 그랬어요. 조선일보 우리 그 기자 부장님 만났는데 정치 얘기 뭐 이병노 씨는 웬만하면 안 할 거다라는 게 제가 봐도 그 친구가 억지로 하려는 자세는 아니었는데 그 사이에 고춧가루 같은 친구가 있어요. 걔가 터뜨렸어. 염장을 살짝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막 이러면서 훅 터뜨리니까 그 친구도 그냥 발끈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그 친구가 요번에 얘기한 거는 그 여론조사 불만이 많더라고. 그게 너무 특정층에만 한도돼서 여론조사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나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도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려다가 저 진짜 좋아하는 친구 착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냥 저도 악의 없이 아니요. 이거 지워야겠다. 삐리 저 이름 얘기했어. 야 그게 삐리리 넣어줘. 맞아. 통계학적으로 이 접근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통계학이냐 그냥 전화 거는 거지 팬클럽한테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냥 추세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리얼미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리얼미터를 딱 지칭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그런데 또 너무 우스운 건 리얼미터 수치가 또 좋게 나오지 않니 요새. 그러니까 이런 게 저도 매주 이렇게 좀 공부하듯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선일보의 그런 굉장히 리더격인 분하고도 대화가 전혀 딸리지 않는다. 딸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앞서 제대로 안 터뜨려서 그렇지 앞설 뻔했어요. 그 친구가 따릉이 타더라고요. 따릉이 되게 좋다 그러면서 따릉이. 네, 1년에 3만 원. 따릉이 광팬이야 걔가. 박원순이 한 건데. 네, 박원순이 한 건데 진짜 좋다 그러면서 그날 비가 왔거든요. 우리 일요일날 만났는데 비가 막 내렸는데 비를 맞으면서 따릉이 타고 다니더라고. 조선일보에서 조금 써주시면 좋을 텐데. 썼을 것 같아요. 근데 따릉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명박의 그 버스 전용 차선이 있다면 박원순의 따릉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 씨엠이 되게 좋아하셨을 텐데. 글쎄 말이에요. 근데 되게 그런 거 해주고 그러면 좋아할 텐데. 기사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말만 하는 것 같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조선일보의 부장님 굉장히 높으신 분이 지금 따릉이를 좋아하십니다. 따릉이 3만 원짜리 끊어가지고 저한테도 막 쓰라고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아니 저도 그 버스 전용 차선은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 카드. 그렇지. 카드 해가지고 환승되고. 그거 좋죠. 그거 들어왔을 때는 그러니까. 되게 혁명적이라고 혁명적이에요. 생각했어요. 그건 잘했어요. 그런데 또 그거를 또
그 분이 그 기자 제 친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그걸 이명박 칭송 쪽으로 또 이렇게 쓱 밀고 가길래 프레임 전환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제가 또 말을 안 하기가 좀 그래서 야 근데 원래 그 롤 모델이 브라질에 있는 거였잖아. 이제 막 산통 깨는 소리를 해줬지. 그랬더니 아니 뭐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건데 그런 게 있어요. 청계천 같은 건 최악이야. 내가 볼 때 그게 무슨 복원이야. 수돗물 돌리고 앉았구만. 예, 그런 세상에서 제일 긴 분수죠. 예, 그거는 진짜 시멘트로 쳐 발라가지고 진짜 조져놓은 거예요. 예, 그거 예전에 김구라가 그것 때문에 욕했다가 난리 났었는데 차 막혀서 차 엄청 막혔잖아요. 그 공사할 때 다 막아버렸거든. 지금도 굉장히 좁아요 그 길이. 그래서 이제 교통들이 아예 이제 그쪽으로 잘 안 가고 그러면서 이제 좀 풀렸는데 옛날에는 아비규환이었어요 진짜. 그런 건 있었는데 여하간 뭐 제가 이런 것들 저희 이제 어쩌다 공작 컨텐츠의 강점은 정말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조선일보 정도 하고 얘기할 수 있다. 예. 조선일보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도 전혀 딸리지 않는다. 요새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기자들이라는 직업 자체가 정보를 독점하죠. 지식인의 반열에 들었던 사람이라서 엘리트 의식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 지금도 그런 게 아직도 남아가지고. 아마 있지. 근데 지금은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하게 글을 쓰시는 분들, 기자들 말고 작가나 이런 분들 말고 굉장히 그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 무림의 숨은 고수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기자들의 이제 문제점은 그 제너럴리스트거든요. 대부분 우리나라 기자들이 깊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예. 좀 이제 기계적 중립 막 그런 게 있으니까 깊이 못 들어가는 것 같아. 예, 그것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하는 기자들도 있긴 하나 그래도 너무 바빠요 일이. 루틴이 너무 바쁘다고. 여기 가서 낮에는 기사 써야 되고 취재해야 되고 밤에는 또 취재원들이랑 술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를 할 시간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좀 돌리는 게 있어요. 또 순환해서 부서를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죠.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게 이거 진짜 제가 지금 막 떠오른 건데 저 예전에 MBC에서 드라마 연출부 할 때 그 시절이 TV를 못 보던 최고의 시절이었어. 볼 시간이 없어 만드느라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애들하고 만나면 그 연예인들 얘기를 오히려 들었어. 야, 그런 일이 있어. 방송국에서 방송국에서 이러는데 전혀 몰라. 우린 돌아가는 거 알 수가 없어. 그 기자분들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하도 자기 것만 하다 보니까 세상 일을 몰라. 어떻게 되는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전문가 그룹들이 오히려 조금 현실감이 떨어지는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교육과 정보가 굉장히 보편화된 세상이잖아요. 굉장히 오픈이 다 돼 있지.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대학을 못 간 사람이 대학 가는 방법은 뭐 방통대 뭐 이런 거 통해서 이제 가는 방법도 있었는데 지금은 유튜브 틀면은 뭐 세상에 뭐 그런 강의들이 없어요. 좋은 강의들이. 좋은 강의 훌륭한 분들 대학 강의보다 훨씬 낫지. 그런 분들 전문적인 뭐, 진짜 좋은 거 많아. 그런 강의도 있고 권위자들이 맞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것도 있고 해외 자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인터넷 세상이니까 이제 구글 링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정보도 체크를 확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맘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학습이 가능한 그런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지식인이라는 뭐 이런 예전에 봉건적인 냄새가 좀 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에 말하자면 이게 함몰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을 때 그나마 조금 대학 교육을 받고 이랬던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이 이제 집중화되다 보니 이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대중들을 끌고 나가는 그런 시대였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생각 가졌다가는 큰 코 다친 그런 세상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지. 예전에 이제 막 근대 이제 초입에는 진짜로 뻥 안 치고 편지를 읽어주고 편지를 써주고 그런 직업도 있었어. 그 사람이 마을에서 되게 귀한 존재야. 왜냐하면 그 사람만 글씨를 아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 그런 짓 하면은 돌 맞지. 그럼요.
이거 별것도 아니잖아. 돈 써 예전에 그 사법소설하고 그 경찰서나 관공서, 구청이나 이런 데 앞에 가면 사법 대서소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문서에다 양식을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글을 모르잖아.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써주는 거야. 뭐 맞아. 고발장도 써주고, 맞아. 무슨 뭐 진정서도 써주고. 써주는 사람도 있어. 지금 다 없어졌지. 없어졌지. 돈 지금 받았다고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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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어. 시대가 있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걸 하셨거든요. 제주도에서. 제주도 저희 외할아버지가 아주 식자였어, 식자. 제주도에서는 우리 할아버지가 다 읽어줬어요. 그런 거. 뭐 그리고 옛날 영화 보면은 이제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갖다 주면서 이제 편지를 못 읽으니까 막 대신 읽어주잖아.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죽었다는 건데 차마 못 읽어주고 막 그런 거 있어. 그런 그렇지. 걸로 막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 군대도 그런 게 있어. 군대에서도. 군대. 군대에서도 글 못 읽어가지고 편지 오면은 읽어주고 그랬다고. 근데 군인이 됐어? 옛날에. 옛날에. 예전에. 그러니까. 글 못 읽어가지고 읽어주고 그렇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것처럼 지금 시절이 여러분이 들으셔도 이제 그런 시절은 아니잖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엘리트 기자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아는 정도가 지금 겨우 그 정도일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저희 팟캐스트도 좀 듣고 우리가 얘네가 이 정도까지 왔구나. 우리 긴장해야겠다. 그런 게 있지 않으면 힘들다. 맞습니다. 조선일보하고 한번 대거리 해봤는데 해볼만 하더라고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신감 가지시고 뭐 대화에 이렇게 너무 중투하지 않으셔도 된다. 뭐 욕만 안 하면 돼. 막 이렇게 싸우지 않고 그 바른 이야기들만 하셔도 충분히 얘기할 거리들이 있고 해보니까 이제 조선일보 정도의 레벨이면 그 얘기를 엎어치기를 안 하더라고. 태극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이거 갖고 야 이 새끼야 그러지는 않아. 그냥 너 네 생각은 그렇구나 하고 접어. 자 페이지를 덮더라고. 그리고서 잘 놀았어요. 잘 놀고 잘 헤어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번 주는 제가 그 나 혼자 한다 방송으로 제가 끌어갔습니다. 저희 어쩌다 공자 순위를 제가 그걸로 끝내줬습니다. 야, 이거 대박 났어. 그거 지금. 대박.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거를 자주 올려서 못 들어보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은 지난주에 제가 나 혼자 한번 했습니다. 나 혼자 한다. 정말 제가 순위를 마음으로 읽었다. 영화 한 편을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병헌 씨가 칭찬해줘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순위도 많이 그것 때문에 많이 유지가 됐어요. 듣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듣는 사람이 많았어요. 좋았어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참 신기해 죽겠어. 또 그건 왜 보냐. 그래서 일본보다는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지금. 저는 일본 지소미아 그런 얘기가 더 좋은데. 하여튼 뭐 간간히 한번 짜서 뭐 말씀도 나누고 그럴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간 이슈 한번 해보겠는데 일단은 지소미아 얘기해 볼게요. 일본과 지소미아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주 진짜 웃겼는데 일본은 아니라 그러고 지네는 안 그랬다 그러고 우리는 이놈들 봐라 막 그러고 진실 공방 같은 것들이 지금 벌어졌던 것 같아요. 잠깐 벌어졌죠. 잠깐. 그랬다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일본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면서 또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또 그러고 막 수면 밑으로 이제 들어갔죠. 뭐 그렇게 할 건 아니었고 대승적으로 보면 이거를 어찌됐든 한 발씩 좀 물러난 형태로 봉합을 한 건데 조금 이제 테마를 좀 벗어나고 있죠. 이슈에서. 이슈에서 좀 벗어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처음에 지소미아를 중단하는 것을 연기한 거죠. 지소미아 중단을 그게 연기한 정식이더라고요. 정식. 그렇게 됐는데 이거가 처음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은 좀 진보층에서 좀 반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도 쪽에서 조금 좋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좀 덜 하게 되면서 현 정권에 대한 지지가 조금 높아지는 이런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진보에서는 마이너스, 중도에서는 플러스. 그래서 합치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는 음. 것으로 작동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 주 지지율 보니까 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갤럽에 네. 약간 영향이 있었죠. 약간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일본 쪽에서 되도 않는 얘기를 가지고 말하자면은 한국에서 애걸복걸해서 내가 들어줬다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약간 그 효과가 좀 반감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예, 반감이 됐고 그 부분만 좀 클리어하게 아무 얘기도 없었으면 더 올라갔을 텐데. 예,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어찌 됐든 지소미아 중단을 연기한 것은 한국 쪽에서 봤을 때는 좋은 외교였죠. 그렇죠. 이제 감정적으로 민족의 감정으로 보면 그러니까. 좀 답답한 일인데 아니, 현실적 외교잖아. 현실이니까 외교 외교잖아. 현실이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는 뭐 지난주 다 얘기를 했고요. 아무튼 잘 된 일인데 오게티는 이런 약간 미세 조정 같은 것들을 우리가 못한 건지 그쪽에서 말하자면은 예의 없는 짓을 한 건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저는 그걸로 할게요. 예의 없는 짓을 한 걸로. 그 강경화 장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나왔더라고요. 일본에서? 네, 일본의 이제 외무상이 비공식적인 석상에서 강경화는 장식품에 불과하다. 아무리 강경화한테 얘기해도 문 대통령 귀에 들어가지 문 대통령을 움직일 수는 없다. 강경화는 말하자면 꼭두각시다, 허수아비다. 그래서 이번 지소미아 합의에 이르게 된 중요한 외교 채널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외교부의 1차관인가 2차관이었던 그 사람이다. 차관보였던 것 같아. 차관보가?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자면 G1파죠. 걔네들이 봤을 때는 G1파라서 그쪽 채널이 가동이 돼서 한 거지. 이거는 장관 레벨에서 한 거 아니다. 라는 얘기를 사석에서 했다는데 그 얘기를 일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또 대조선일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또 보도를 해서 이거 보도했어? 나왔어요. 보도 나오는 얘기예요. 나와서 다시 한번 이제 강경화 장관에게 모욕을 주고 데미지를 주려는 시도들이 좀 있었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뭐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진실이 아니겠지. 뭐. 그런 보도들이 이제 나왔다. 그래서 이제 조금 합의는 잘 한 일이지만 그 위에 후속되는 일들이 매끄럽게 가지는 않았다. 아니 일본 애들이 자꾸 이제 딴 얘기 하니까. 근데 저는 뭐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소미아라고 하는 게 솔직히 별거 아닌 카드거든. 이거 그냥 존재감도 없을 카드를 꺼내가지고 이 정도까지 쓴 건 대단하다. 미국도 얘기를 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2020년엔 일본에 우리가 큰 선물을 준다 그랬잖아요. 옥수수하고 방위비를 한번 먹어라 이놈들아. 얘는 그리고 지소미아 이제 MBC에서 이 계약한 거 연장 찬성 70% 나왔어. 맞아요. 독도는 우리 땅 나왔어요. 끝났어. 그래서 이제 중도랑 그런 층들의 만족도는 매우 큰 것 같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반영이 요새 잘 안 되는데 뭐 이게 여론조사의 문제인지 이게 샤이층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분명히 그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영향력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게 숨은 영향력이. 전 괜찮게 봐요. 이거가 지금 그 지지율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 조사를 해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일들이 대외관계 부분에서 외교나 국방이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점수 잘 나와요. 그런데 지지율이 약간 답보 상태 40%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6, 7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것도 사실 높은 건데 엄청 지금. 높은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로 치고 못 올라가는 게 사실은 이제 경제? 문제, 내부 이제 그 국내 문제들이죠. 국내 문제들이 좀 시원시원하게 좀 풀어지는 것들이 근데 없기 경제 때문에. 이슈가 솔직히 말해서는 그렇게 지금 표면적으로는 나오진 않잖아. 이제 체감은 할 수는 있는데 경제 이슈보다는 지금 뭐 하나 세하나 이렇게 좋은 게 있어도 잘 그게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 경제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죠. 뭐 대학 입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적인 이슈들이죠. 공격들을 받는 이슈들. 요새 뭐 유재수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 검찰발 그러니까 이제 시작인데 이런 얘기들도 그거는.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사실 전반적으로 국내 문제는 칼날을 좀 못 보여주는 좀 시원하게 뭔가가 해결되는 것들이 없는 형태로 이제 쭉 가게 되는데 이것이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사실은 근데 대통령이 뭔가를 과거를 단절하고 뭔가를 바꾸려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그게 많지는 않아요. 뭐 그럴 수 뭐냐면 있지.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법은 국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법을 바꾸려면 법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현재 국회법에서 충분히 이용을 하면서 현 정권이 개혁적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많이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면 작전을 잘 짜서 지금 꼼짝 못하게 움직이는 거고 이쪽 민주당 쪽에서 보면은 답답한 거죠.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를 못하는 거죠. 국회가 공전하고 있으니까요. 거의 1년째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 작년에 이제 시작이 되면서 거의 1년 동안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특히 오늘 법안들이 200개가 지금 올라가가지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 나가리 났지. 일단은 국회가 이제 자한당이 필리버스터 들어가면서 수업이 돼버렸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법 중에 이제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치원 3법도 있고 그 다음에 민식이법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스쿨존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이런 법안도 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데이터 3법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3법은 이제 여러분들 빅데이터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나오고 이제 IT 뭐 얘기도 나오면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중요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효율적으로 잘 쓰고 상업적으로 써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들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렇지. 이거를 상업적으로 쓰는 거를 좀 엄격하게 과하게 좀 제한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논란이 있어요. 있으나 말하자면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는 데서는 사실 여나 야나 거의 합의가 됐다고. 물론 일부 시민단체나 이런 뭐 할 데서는 수 반대할 있겠지. 수 있지만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신용정보법이라든가 정보통신보호법 이런 거 데이터 3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통과가 안 됐어요.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통과시켜야 될 법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을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분석에 개인정보 보호를 약간 양보를 하고 약간 포기를 하고 대신에 상업적으로 개인의 정보들을 쓸 수 있게 하라는 게 이 법의 취지인데 이 법들의 취지인데 이건 사실은 진보 정권에서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호해줘 개인의 정보를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줘야지. 시장주의적이자 이거지 이런 게. 그런데 시장주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 통과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IT 쪽에서도 기대를 많이 했고. 근데 이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하여튼 뭐 오늘은 못했지만 이제 그래서 해결해야지. 이런 법안들이 그러니까 예컨대 데이터 관련된 법안 이런 문제로 대표되는 개혁 법안들 또 민생 법안들이 1년 동안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데 그 다음에 뭔가를 개선하려고 개혁하고 혁신하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권도 문재인 정권도 데미지를 입고 국민들도 손해를 보고 근데 이익을 보는 거는 자유한국당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자꾸 어필을 해서 내년 총선에 이제 적용을 시켜야지. 네, 맞아요. 회초리 맞아야지. 그래서 이제 지지율로 다시 돌아가서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보이는 거는 민생이 아무래도 그 전 정권에 비해서 혁신적으로 아주 그 비약적으로 뭔가 변화되는 게 없거나 또는 뭔가 오락가라는 정책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전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공전이 되어서
대통령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욕은 대통령이 먹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래서 이런 걸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 쇼잉을 좀 해주자 이거지. 이런 쇼잉을 지금 말씀하신 정리를 할수 것들을 있어요. 좀 해줬으면 좋겠고 지소미아 같은 것도 결국에는 자한당에서 또 이용해 먹으려고 외교 무능이다. 그렇게 하는 게 어디? 그 얘는 지소미아 찬성해가지고 해놨더니 또 뭐 외교 무능이라고 하더니 결국에는 제가 들은 라디오에서 그 정청래하고 같이 나오는 김대원 당협위원장이 조대원 당협위원장이 이제는 스시 먹으러 가도 되냐, 유니클로 사도 되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조대원 전 의원인가 지금 의원인가? 의원이 아니고요. 의원이 된 적이 없어요. 아, 그냥 그래요? 당협위원장. 그냥 당협위원장이야. 네. 이분이 뭐 이번엔 공천을 받으려고 그러겠네. 근데 이분이 이 감이 없는 게 스시 먹고 유니클로 이런 거는 정부에서 시키는 게 아니야. 어떤 우리가 그렇게 저속한 줄 알아? 우리 민족이 지금 우리가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오히려 정권에서 그걸 보고서 마음을 다잡고서 이제 외교를 하는 거지. 우리가 언제 정권에서 시켜가지고 스시도 안 먹고 유니클로 안 입고 그랬어. 이거는 우리 국민의 뜻이라고. 이런 것도 분석을 이따위로 하고 앉았으니까 저는 솔직히 기분 나쁘더라고 그 얘기 듣고. 이게 완전 국민을 알로 보는 것도 아니고 전 스시 먹었거든요. 근데 아니 이런 마음가짐이라는 게 국민의 뜻인 거야. 이거를 야 너는 민주당이니까 스시 안 먹지 유니클로 안 입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거는 그 당적을 떠나서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지. 그러니까 조대원 위원장이 그나마 그 당에서는 이빨한 소리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는 것 같아. 뭐 그 자기 당에 대한 뭐 혁신도 많이 촉구를 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분이 한 건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만,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이렇게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어찌됐든 뭐 반대하자 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왜 지소미아를 중단하려고 하느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간 지점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이거 찾아 나갔으면 사실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하지를 말거나 박수를 쳐주거나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무리스럽고. 근데 이런 걸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딱딱 해주면 좋겠는데 다들 그냥 듣고서 마니까 전 정청래 의원도 답답하더라고. 그냥 옆에서 그 먹지 마세요, 뭐 입지 마세요. 그러고 그냥 개구리 치고 마시는데 이거는 되게 결례되는 거예요. 조대원 당협위원장님 진짜 이러시면 안 돼. 국민을 뭐로 알고 진짜 뭐 주변에 다 태극기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지난달 일본 자료예요. 일본 나 무역성 들은 자료. 것 같다. 맥주. 맥주 대한 맥주 수출액이 0원이었어요. 그 0원 남았어. 0원. 0N. 대박이야, 대박. 빵이야, 빵. 이게 정부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거야. 우리 국민이. 그다음에 우리나라 통계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입액이 99.7% 감소. 야,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 제가 아시는 분이 맥주 회사 다니는데요. 한국 맥주? 좋아하시더라고. 너는 안 돼. 주식을 살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안 마실 리는 없고 드실 텐데. 야, 대박 나네. 진짜 대단들 하십니다. 대단들 하세요, 진짜.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장사하시는 분까지도 다 아예 갖다 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슈퍼서부터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대단한 거야. 조대원 당협위원장 좀 알아라. 이거 돌아가는 걸. 그리고 민주당에서 시켰으면은 자료를 가져와봐. 일본 맥주 못 가져오게 시켜. 이거 다 우리가 알아서 안 먹는 거야. 이거 무시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 총선 때 아주 작살 날 줄 알아. 그리고 그 계속 이제 황교안 대표는 단식농성 8일째 입원을 하셨어요. 오늘 공식적으로 풀었습니다. 미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미음을 드시기 시작했군요. 뭐 생명 신호가 어쩌고 그러는데 예전에 저도 이건 언론인 이병론 씨한테 배운 거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 지금 자한당 지도부들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야당이 하던 것들을 기계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때 야당은 진짜 처절했던 캐릭터 그 역사가 있잖아요. 학생 운동서부터
고문도 받고 막 억울함도 있고 그러니까 30일씩 단식을 해도 버티는 거예요. 정신력으로 진짜 너무 억울하니까 이대로 죽을 수가 없어서.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고 그렇게 단식하시면은 진짜 죄송한데 버티기 어려워 이거. 힘들죠. 힘들지. 이거 진짜 힘들거든. 그 사람들은 뭐 단식이 DNA가 맞아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요. 애들 그냥 원인도 모르게 막 죽었지. 그 억울함에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걸 왜 자꾸 하시냐고.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한 방에 계시다가 그렇게 단식 농성하고 삭발하고 그런 애들 다 욕하셨잖아 다들. 왜 저렇게 저질로 하냐고. 그거를 하시니 이게 맞냐고 지금 옷이. 옆에서 닭고기도 먹고 통닭도 먹고 그랬죠. 뭐 심지어 일베들에. 그런 게 있어도 우리는 버텼잖아 그걸. 그 치욕을. 그러더니 오늘은 또 필리버스터를 한대. 이거 하실 수 있겠어? 필리버스터 이거 엄청 어렵다. 뭐 1인당 4시간씩 할당 받았다는데 내일 기사 보면 또 이제 웃기는 사례가 쏟아질 거라고 이게. 뭐 누구 의원 어떻게 했네 저렇게 했네. 이 필리버스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진짜 그냥 좌판만 깔면 막 하루 종일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 야당 예전 야당들. 그 운동권에서 허 벌판에서 목 놓아 외치고 다니던 사람들이 하던 걸 또 이어서 자꾸 왜 약자 코스프레를 하냐고. 지금 거대 야당인데 정말 꿀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계속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 기능을 다 세우고 있잖아. 계속 반대를 하려면 국회를 가동을 시켜서 반대를 하든지. 왜 자꾸 약자 코스프레를 해? 김용호 씨라고 그 유민희 아빠죠. 그렇지. 세월이. 그분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단식 같이 했잖아. 문재인 대통령은 같이 한 게 아니고 따로 그 했나? 단식을 풀어라. 단식 유민희 풀어라고 했나? 아빠한테 단식을 푸십시오. 이제 그러다 죽습니다. 정청래와 같이 했나? 정청래도 같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단식을 중단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제 단식을 했었고요. 유민희 아빠가 46일간 단식을 합니다. 했어요. 그렇게. 땡볕에서. 어마어마한 거 진짜. 얼마나 억울하면. 그때는 유민희 아빠. 근데 거기서 치킨 시켜 먹고 뜯어 먹었지. 일베 새끼들 그냥. 유민희 아빠는 그때 당시에 그냥 개인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국회의원도 없지. 아니고. 그들을 지지해주는 뭐 야당 국회의원들 몇 명 있긴 했습니다만 힘을 못 쓸 때고. 어렵지. 그 다음에 온갖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조롱했을 때고. 시체팔이 하냐. 그거 말 너무 안 좋아. 그렇게 조롱을 할 때고. 사찰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단식은.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억울한 상황을 합법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일 때 이럴 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그 1980년이죠. 민주화를 위해서. 민주화에서 23일 날 단식을 했죠. 이때 어땠냐? 국회 해산됐어요. 야당 국회의원들 다 잡아가고. 그렇지. 김대중 대통령 사형시키고 이럴 때였다고. 그러니까 국회가 없어졌어요. 그렇지. 어디다 대고 뭐를 하겠어. 그러니까 이럴 때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나는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황교안 대통령은 대통령이요? 황교안 대통령. 아니 마음은 알겠는데 그만해. 황교안 대표는 뭐 단식을 한 그 마음은 제가 대통령으로 저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조롱하고 싶은 생각 진짜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라는데 무슨 조롱이야?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제1야당의 대표고 그다음에 그분이 살아오셨던 역정 자체가 정말 꽃길만 걸어오셨던 분이고 비단길이다 비단 실크로드야. 지금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단식입니까? 근데 어찌 됐든 그 단식을 8일 만에 풀고 오늘 미음을 드시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단식을 중단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처음 나온 게 이제 필리버스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모두는 필리버스터로 간다. 미음을 좀 더 드시고 하실 걸. 지금 아직 정신이 오락가락하지. 이거를 또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필리버스터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국민들 기억에 필리버스터라는 게 이런 거였어라고 그렇지. 했던 게 이제 19대 때, 19대 때 했던 막판에 했던 것인데
그때가 테러 방지법 가지고 이제 자유한국당이 공명금지 뭐 그런 거. 새누리당이죠, 그때 새누리당이 이제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그 법 하나였다고. 그 법 하나였습니다만 그때 이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제 입법적으로 시간을 하려고 했죠. 끌어가지고. 근데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간을 끄는 거거든요. 맞아. 근데 이게 시간 무한대로 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필리버스터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제 회기가 끝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회기랑 국회 회기라는 거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차수 변경을 통해서 차수 변경을 한다는 건 그 회기 끝났다는 거거든. 그럼 다음 회로 국회 임시회 국회를 열 수가 있다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정해져 있어. 그리고 그거 끝나면은 필리버스터 2번 다시 못해. 자동 상정이야. 그래서 투표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때도 이 테러 방지법이 통과가 되는 건 기정사실이었어. 그러나 왜 필리버스터를 했냐? 이거를 막을 수는 없어. 대신에 필리버스터라는 행사를 통해 가지고 몇 날 며칠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한테 주목을 끌고 이 법의 부당성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항거하는 거거든. 그럼 끝나는 거라고. 근데 지금 필리버스터는 뭐냐면 그때는 민주당이 했던 건 하나였어요. 테러 방지법 하나였어. 근데 지금은 200개의 법안이 걸려 있어요. 그 국회법에 의하면 하나의 법안당 한 번에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있어. 그럼 200번 할 수 있네 그럼. 200번을 할 수 있는데 200번을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100명이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뭐예요? 200 곱하기 100이면은 2만 번을 할 수 있는 거야. 4시간씩 한다며. 그러면 8만 시간을 할 수 있다고 국회법에 의하면. 그래서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국회의원 한 명이 4시간씩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8만 시간이 먼저 1년 다 가버려. 내년까지 다 끝나. 총선까지 해도 다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얘기냐 이거지. 이 법안 안에는 자유한국당이 진짜 목숨 걸고 막으려고 하는 선거법과 공수법이 있는데 그 법안 2개만 갖고 하면 되지. 민생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줄줄이 사탕으로 다 있는데 그건 하다못해 자유한국당 자기네들이 하자고 하는 법도 있고 자기네 정강정책에 맞아서 민주당이 합의해준 법도 있고 이런 건데 그야말로 민생을 위해서 만든 법안 아무 쟁점이 없는 법안들이거든요. 다 합의를 해서 법사위도 다 통과하고 이런 법안을 200개를 가지고서 하나하나 필리버스터를 해서 8만 시간을 잡아놨다 확보해갖고 통과 못 시켜도 국회를 마비시켰다는 게 그게 뭐 하자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하려 그러면 제가 2개 갖고 해라. 제가 지도부라 그러면 2개 갖고 하는 게 하겠어요. 나머지는 통과시키고 왜냐면 일을 이거를 해야 끌면 되니까. 끌수록 자기네들한테는 그 부메로 돌아온다니까. 근데 이게 얘네가 막고 싶은 게 지금 선거법이거든. 공수처법도 아니고 공수처는 대충 합의됐어 내가 볼 때. 근데 선거법을 안 하고 싶으니까 여기 그냥 똘똘마리로 넣은 거야. 그래서 임시국회 그러니까 12월달 임시국회를 날려버리겠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응?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임시 2개의 법안을 갖고 하면 시간은 정해져 있단 그렇지. 말이야. 그럼 12월 안에 통과가 된다고. 필리버스터를 한번 써먹으면 그 다음에는 자동 상정이야. 그럼 12월 달 통과된다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200개 법안을 그러니까 다 일부러 갖고 걸겠다는 있는 거야. 거잖아. 다 걸고 하겠다는 거야. 8만 시간을 내가 하겠다는 거야. 더 플러스 될 수도 있어요. 한 사람당 4시간 이상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민주당과 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이 정말 잘 뭉쳐야지. 전략을 잘 짜서 그 국회에서 2가지 법안이 다 통과가 안 되더라도 이거 심판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럼 이거는 심판이죠. 이건 심판해달라고 해야 돼. 1년 동안 국회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서 그럼. 쟁점이 없는 법안까지도 통과가 안 시켜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는 걸 방해한 조직이거든. 맞아.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어느 정도지. 근데 이제 저는 또 컨텐츠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지난번 민주당 필리버스터는 명연설의 장이 됐었다고. 그때 뭐 기억나는 건 그렇게 딱 없지만 헛소리 하지는 않았어요. 거기서 뭐 동해물과 백두산 외우고 그런 사람 없고 뭐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 뭐 그런 장난질 친 사람 없거든. 한번 보겠어 수준을. 내가 대충 알고 있어가지고 기대된다고 지금. 되게 웃길 것 같아. 내일 기사가 더 기대되는 순간이고
또 여기 발맞춰서 우리 나경원 우리 나여사님이 한 건 하셨죠? 네.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 한 건에 대해서. 뭐 미국 가갖고 비건한테 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온 존 볼튼한테 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명확하진 않아요. 명확하게 본인이 뭐 명확하게 누가 했다 얘기가 오락가락하니까. 처음에는 안 했다 그랬어 일단. 그러다 들켜가지고 이제 했다 그랬어. 근데 요컨대 이겁니다. 내년 4월달에 선거가 있는데 그렇지. 선거 전에 선거쯤 돼가지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는 이런 정치 쇼는 하지 마라. 우리 선거에 불리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주면 대한민국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빅 이벤트는 만들지 마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 듣는 미국 애들 마음은 어땠을까? 이거 내가 뭐 잘못 들었나 그랬을까? 그래서 저쪽 얘기는 뭐 잘 알아듣겠다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어처구니가 없는 거는 이제 그 다음이죠. 그 얘기가 보도가 됐잖아요. 맞아. 해명을 했잖아요. 뭐가 잘못됐냐? 그렇게 해명을 했어 또. 처음에 안 했다 그러다가 왜? 뭐 잘못이야? 뭐 잘못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적반하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에 이제 사실은 데자뷰는 뭐냐면은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그러니까 3번 만났죠. 근데 하노이에서 1번 만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에서 먼저 만나고 그다음 싱가포르에서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하노이에서 만나고 이렇게 됐는데 첫 번째 싱가포르를 만났을 때가 아마 지방선거 전이었을 거예요. 직전이었을 거예요. 뭐 약간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고 두 번째 하노이 만났을 때는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였다고. 그래서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이제 없어졌다. 그건 딱 겹쳤을 거야 아마. 당일날인가 그랬을 거예요. 딱 겹쳤던 것 같아. 그렇게 돼서 이거 문재인이 트럼프랑 김정은을 움직여가지고 우리 여기 재 뿌리려고 니들이 술수를 쓴 거 아니냐. 너희 미군한테 잡혀가 그러면 맞아 그런 외교력 있으면.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그 당시에도 가당치 않다. 뭐 모든 언론에서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조선일보도 안 써줄 정도면 너무 간 거야. 웬만하면 써준다 걔네. 해프닝 같은 이야기로 끝났는데 그 얘기를 난데없이 왜 꺼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 그러니까 인식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은 안 했겠지만 나경원 원내대표 머릿속에는 그게 진실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그렇게 했다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 얘기를 또 한 거예요. 뭐냐면 하노이 때도 그렇고 싱가포르 때도 그렇고 이 정권이 뭔가 김정은과 트럼프를 움직여가지고 자유한국당에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말하자면 이벤트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비건인지 뭐 볼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진실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야, 나경원 우리 대표 보좌진들은 빨리 병원을 예약해. 이게 사실이면은 이거 정신적으로 지금 스트레스가 과한 거야. 그럼요. 이거 완전히 이거는 말도 안 되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걱정이 없겠다. 그럼 내가 걱정이 없겠어. 세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세계 대통령이에요. 지금 제일 꼴통 말 안 듣는 두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럼. 트럼프하고 김정은 제일 꼴통 아닙니까?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인간들 아니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마치 순한 양처럼 몰고 날짜도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정치 일정에 맞춰서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건 대단한 정치력이죠. 그 정도 됐으면 뭐 대한민국이 거의 미국을 압도하는 세계 슈퍼파워일 겁니다. 이건 약 먹어야 돼. 진짜 그렇게 생각.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고 이건 무섭다, 야. 이거. 이러지 않으셔야 돼요. 이건 치료야, 치료. 설사 그렇다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미국 사람들한테 얘기를 꺼내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실제로 지금 뭐 정의당도 당연하지만 보수 쪽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도
발표를 했어요. 이제 넘어갔다. 말도 안 된다. 이게 북미 회담 일정을 우리가 어떻게 잡냐.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그건 돼도 걔네 거고 안 돼도 걔네 거야. 그 얘기를 듣는 미국 관리들은 진짜 야이씨. 그러니까 우리를 알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참 꼬라지 참 잘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미국 생각했을 거예요. 리포트는 왜냐면, 올라갔을 것 같아. 왜냐면은 민주당의 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모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때 미국에 가서 이제 한 달 정도 연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국무성 초청으로 말하자면은 미 국무성에서는 민주당 출신이니까 반미적인 성향을 가진 의원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 달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대요. 근데 그때 참 감명 깊었던 건 뭐냐면 되게 다양한 사람들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부, 그러니까 정부의 사람뿐만 아니라 야당 사람들, 시민단체들, 싱크탱크 사람들, 여러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근데 한결같이 남의 나라 국회의원이잖아요, 자기가. 그렇지. 그 의원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은 하나같이 미국의 국익을 우선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트럼프를 만나고 예를 들어서 펠로시를 만났다 지금. 둘이 앙수가 아닙니까? 미국 펠로시가 하원 의장 아닙니까? 민주당의 정적이죠. 지금 트럼프를 탄핵으로 몰고 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가면은 미국의 국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같이 김정은을 욕하고 같이 중국을 욕하고 같은 보조를 맞추면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왜냐? 다른 나라 사람에서 왔으니까. 그렇지. 지들끼리는 치고받고 하더라도 틀리다 맞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지. 다른 나라 국회의원들, 다른 정치인들한테는 같은 목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미국을 비판적으로 생각했던 국회의원인데 자기도 옛날에 운동권 출신이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대단한 나라라고 무섭다라고 생각하고 왔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예전부터 보십시오. DJ 노벨상 타니까 노벨상 주지 말라고 누가 갔어요 예전에. 그렇지. 저쪽 뭐 자유한국당 전신인 전신인 뭐 한국 뭐 그런 데서 갔겠지 걔네. 그래서 노벨위원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이없어 했지. 세상에 노벨상 주는데 그걸 영업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랬지. 돈 아니 주고. 그것도 그렇고 세상에 노벨상을 타게 와갖고 로비하는 나라는 봤어도 맞아. 주지 말라 자기네 나라 사람을 주지 말라고 하는 정치인 처음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개망신이지 정말. 그 다음에 사람들 다 잊어버리는데 총풍이라고 있었어. 총풍 사건. 그때 선거 때 북한에 가서 북한에 총 쏴달라고. 그래. 대포 거기 쏴달라고. 싱가포르 가서 만났나? 예. 가서 만나서 그 녹음된 게 또 파일이 돌았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다녔던 사람들이니까 이번 정권도 그렇게 할 줄 아는 거야. 안다. 그게 권력 속성이라고 생각하나 봐. 그러니까 몰래 가서 트럼프랑 김정은한테 요때 맞춰서 좀 해주세요. 제가 뭘 드릴게요. 이렇게 협상을 하고 뭔가 이 야로를 피웠다고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트럼프 움직이려면 꽤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서 이거 티가 날 것 같아. 어디 앵간히 줘서 움직이겠니 얘가?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대망상이 아닐까 좀 싶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런 일들을 가만히 했던 정권이었으니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다르게 생각하면 그건 새롭네. 그런 일들을 했었으니까 자기네들은 대놓고도 했고 주지 마라 노벨상 주지 마라 이렇게도 했고 몰래 북한 만나서 돈 줄 테니까 총 좀 쏴줘라 우리 선거 때쯤 돼서 이런 것도 했던 전례가 정권이 있으니까 그랬던 정치 세력이니까 이번 정권도 그렇게 하겠지라고 어리짐작으로 넘겨짚었을 수도 있겠다. 대단하네요.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정치는 상상력이라 그러더니 진짜 많네. 대단합니다. 예, 여하간 지금 현재 스코어는 하여튼 상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국제 망신이다. 그냥 망신을 당했고 이런 게 근데 지지율이 난 너무 뭐 물론 말씀이 맞는데 우리 쪽에서도 잘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는 완전 찬성인데 이 정치라는 거에서 이제 못한 게 있으면 좀 상대적으로 이익을 봐야 되는데
근데 잘 티가 안 나. 아니요. 티가 안 나. 지금 여론이 먼저 좀 출렁출렁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잖아요. 뭐 그렇게 봐야 되나? 민주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이 국면을 이겨내려 그러면은 본인들이 잘하는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민주당이 못하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못하기를 기다려서 나온 게 조국 아닙니까? 조국 때 반짝했잖아요. 오래 못 가 그런 거는. 지금도 지지율이 뭐 정권을 문 정권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낮은 건 아니죠. 거의 50% 가까이 되니까. 근데 지금도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워낙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스코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우리가 좀 뭔가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잘해야 돼. 그러니까 남이 못하기를 기다리면 아니, 그건 맞지. 불안해. 불안한 우이고 사실은 뭔가 뻥 뚫릴 수 있는 답답한 마음들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아니, 그건 답답한 굉장히 마음을 중요하지. 뻥 뚫어줄 수 있는 몇 가지 많이도 필요 없어. 몇 그럼. 가지만 딱 있으면은 두세 가지만 있으면은 지지율이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찾지 못하기 때문에 변명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반은 이제 국회에 책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반은 또 대통령이 할 수 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좀 오락가락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뭐 요 정도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근데 싶어요. 뭐 총선이 내년 4월이고 실제적으로 뭐 1, 2월 정도 되면 분위기 다 끝났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투톱이 황교안, 나경원 투톱이 가는 게 이게 할 수 있는 모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새로운 걸 짜낼 수가 없어. 이 분위기에서는 새로운 걸 짜낼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볼게. 이제 12월이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